저녁 7시 30분부터 울산 문주 경기장에서 울산 HD와 광주 FC와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장에는 피노키옹, 거짓말쟁이 런명보, 축협의 개 MB, 멍청한 행보 등의 걸개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경기 전 홍명보 감독이 소개되자 거센 야유가 터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전에 기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한다. 팬들의 어떤 감정인지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휘하고 싶지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축구협회에서 언제까지 오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다시 일파만파 일이 더 커질 판입니다. 취재진이 50여 명이 몰려왔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없고 한성격하는 홍명보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홍명보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정몽규가 물러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와 원칙에 맞도록 감독 선임을 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화제가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홍명보의 "이게 팀이야" 라는 영상에는 라커룸에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선수들에게 고함을 치는 순간입니다. 이임생 이사가 적임자라고 설명한 카리스마의 홍명보 모습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결국 축구협회가 이강인의 탁구 게이트를 의식해서 카리스마 있다라고 강조한 것에 대한 조롱의 의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홍명보의 대표팀 감독 선임 사태는 즉각 해외 매체의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ESPN은 제시마치 캐나다 축구대표팀 감독, 거스포의 전 그리스 축구대표팀 감독,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였다면서 새 감독과 비교했을 때 홍 감독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안정적인 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매체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축구인들과 축구팬들이 홍명보의 감독 선임에 놀라워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ESPN은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가 이 사실을 듣고 놀랄 정도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축구협회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홍 감독을 선임했는지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문제없이 선임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전임 감독인 클리스만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클리스만은 유럽파 선수 기용에만 신경 썼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의 경기만 지켜본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명보를 선택한 것은 안정적인 결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매체들은 홍명보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조별리그를 탈락한 뒤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ESPN은 홍 감독은 단합력 있는 팀을 만들지 못했고 대등한 성적을 보여야 할 팀을 상대로 고전을 거듭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그에게 대표팀 감독은 악몽 같은 기억일 텐데 정말 그 자리를 원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최소한 그는 국가가 부르니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뉴욕타임스와 일본 아사히신문은 홍 감독이 명예회복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 매체는 최근까지 대표팀 부임을 거부했던 홍 감독은 10년 만에 두 번째 기회를 잡았다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까지 약 2달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축구협회와 이임생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이유는 절차 무시와 일방통행 등도 있지만 이임생이 직접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8가지를 구구절절 밝힌 것도 상당히 큽니다. 먼저 대표팀 감독이 갖추어야 하는 주요 덕목을 먼저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홍명보를 선정해 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를 선택해 놓고는 한국인이어서 언어가 잘 통한다라는 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임생은 홍명보는 8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는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후보자들 모두에게 적용된 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8가지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때마침 홍명보가 여기에 100점 만점에 100점인 감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전술 스타일, 리더십, 국내 거주 문제, 감독성과 선수 파악, 대표팀 경험 등을 8가지로 구분해서 조건을 미리 만들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8가지의 선임 이유에 대해 도대체 그 이유를 누가 적어줬는지 궁금하다. 유치하고 황당한 문장들이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대표팀 철학에 맞는 게임 모델이라는 앞뒤도 없는 주장이 첫 번째로 언급되었습니다. 2014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홍명보를 외국 지도자에 비해 오히려 앞서는 지도자 성과라고 이유를 대었습니다. 유럽까지 가서 5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을 받아놓고는
외국인 후보자들의 확고한 철학을 한국에 입히기엔 시간이 부족이라고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안 하면 지도 철학이 없다 하고 준비를 많이 해오면 그 확고한 철학이 부담스럽다라고 지적하는 꼴입니다. 그 중에는 재택 논란에 대한 언급도 황당합니다. 이임생은 면접을 본 외국인 감독 중에서 국내 거주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따지고 있더라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리어 국내 거주 약속을 지키려고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형식적으로 유럽 출장을 갔다 왔다는 것을 털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임생이 홍명보 감독의 지도자 성과라면서 전술적 특징을 말하면서 라볼피아나라는 용어를 끄집어낸 것도 너무 억지스럽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볼피아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 빌드업 전술로 스페인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앉으면서 일시적으로 3백 형태로 전환하는 전술입니다. 문제는 최근 현대축구에서 이런 후방 빌드업을 안 하는 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홍명보가 언제부터 라볼피아나 전문가가 되었는지 모두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뻔한 전술 용어를 하나 꺼내서 홍명보 선임 이유로 갖다 붙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임생은 선택의 후회가 없고 내 결정이 한국 축구를 위한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임생은 어제 K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통화는 어렵다고 밝힌 이임생은 문서로 현재 상황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아마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임생 이사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접 단계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회 폭로 등으로 감독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임생 이사는 홍 감독의 경우 면접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면접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서는 홍 감독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다. 홍 감독이 한국 축구에 헌신만 해준다면 한국 축구를 위해 최선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험을 고려했을 때 한국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라 봤고 책임감과 헌신, 리더십 등을 봤을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싶었고 또 선수들과의 소통 언어도 고려했다라고 말하며 정말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축구협회가 박주호를 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부터 축구 관련 유튜버들이 모두 일제히 그래 고소 한번 해봐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영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클럽 감독급 영입을 예고했던 부분을 사과했습니다. 실제 당시 사비 베니테즈 감독처럼 깜짝 놀랄만한 감독들하고 컨택을 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박주호가 추천했던 제시마치 감독 후보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주호는 위원들 중에는 마치 감독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시마치는 이미 해외 축구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특별한 감독인데도 감독 선임을 위해 모인 전력 강화 위원들이 나는 모른다라는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몽규가 퇴진하고 홍명보가 물러나고 다시 정상적으로 좀 해봅시다.